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상업은행이 바로 투자은행에 갖다 팔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상업은행은 괜찮았어요. 대출만 주고 바로 이걸 증권화시켜서 팔았기 때문에 투자은행이 오히려 이거를 증권화시키는 과정, 이걸 securitization 하는데. 아 잠깐만요. 뭐요? securitization. securitization. 네. 뭐 자막 나갈 거예요. 네. 증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모으고 여기에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또 트렌치블로 자르고 해야 되는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엄청나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니까 본인들이 들고 있던 대출의 부실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본인들도 들고 있는 대출 이게 그 증권이 빠지기 시작하지만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채권도 빠지기 시작해요. 채권이 빠진다는 말은 금리가 오른다 또는 채권 가격이 빠진다 다 동의어거든요. 채권이 근데 정확히 뭐예요? 채권은 네. 준말이에요. 채무증권입니다. 채무증권. 네네.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다라는 뜻인데 제가 흥재님에게 네. 뭐 100만 원을 꿔드렸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채권이에요. 빌려줬으니까. 네네. 그걸 보통 이제 증서화 시키는데 문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채무증권이 근데 제가 흥재님으로부터 1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팔 수 있어요. 넘기는 거네. 넘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1년 후에는 10%의 금리라고 하면 11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 5만 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105만 원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105만 원에 살래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 뭐 장기 렌트 타다가 네네. 제가 또 차를 만약에 인수할 수 있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이 또 누가 탄다 그러면 그런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하여튼 이와 유사한 이제 개념인데 채권은 이런 채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시켜서 팔던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베어 스턴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증권 회사 중에. 네.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라는 투자은행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유동성 위기라는 걸 겪기 시작합니다. 유동성 위기라 하면 네네. 위기가 뭐? 네. 유동성 위기가 뭐냐면 돈이 급전이 필요해요. 급전이 필요한데 아무도 꺼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나갈 돈이 있는데 뭐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뭐 이자도 그렇죠. 내야 되고 네. 뭐 판매 관리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다 보니까 빌려야죠. 빌려야죠. 예. 근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 돈 떼일까 봐. 얘한테 빌려주면 내가 못 갚는다 얘는. 예. 그런 인식이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해요. 베어 스턴스라는 투자은행에 대해서. 예. 그래서 베어 스턴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하니까 미국 연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야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네 얘 망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너도 망해. 연쇄 작용을 우려했어요. 페드에서. 살려야 된다. 네. 미국에서는. 네. 네.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페드에서 개입을 해서 페드 그 연준. 네. 연준은 또 영어로는 페드. 네, 페드라고 합니다. 네. Federal Reserve라고 하거든요. Federal Reserve. 발음이 좋네요. 토익 몇 점이에요? 만점입니다. 만점? 네네. 하나도 안 틀렸다. 네. 오케이. 하나 정도 틀려도 만점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만점의 기준이 하나 틀려도 만점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몰라요. 네. 저 발음이 너무 좋아서 물어봤어. 페드에서 개입을 해서 베어 스턴스 너네 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연쇄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IMF 때 똑같은 걸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무너지면 또 그 다음에 어디가 무너지고 하는 그 연쇄 작용. 도미노처럼 막. 그렇죠. 예. 그걸 우려한 페드에서 JP 모간
모건이 JP모건 알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인수 제의를 해서 싸게 주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를 잘 막고 회사가 파산하는 거는 막았습니다. 일단은 도와줬네요. 일단 도와줬어요. 근데 베어 스턴스가 미국 투자은행계에서 약간 세컨 티어라고 했다면 리만 브라더스라는 탑 티어 회사. 누구나 들어도 아는 그런 증권 회사 이름이네요. 네네. 미국에서. 네네. 또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리만 브라더스의 회장이 리만인가요? 리만 형제?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창업자의 그 형제 이름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역사가 긴 회사였었어요. 한 150년 되려나? 예, 140년 되려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역사가 긴, 굉장히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였었는데 이렇게 그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시켜서 파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들고 있는 대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한 거예요. 네. 다른 은행들이 리먼 브라더스에는 돈을 안 꺼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꺼주다가 네. 리먼 브라더스 자체의 주가도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네. 주식으로 따지면 진짜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네. 그렇죠. 네. 내리꽂고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는 그 베어 스턴스와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큰 그 회사였는데 그렇죠. 자산 규모가 그때 당시로 한 700조 정도 됐을 거예요. 자산 규모. 가치가. 예,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될 텐데 그냥 그걸 들고 있는 예, 그 은행에서 정도로 돈이 많은. 예, 그 정도로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페드가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잘 안 풀렸어요. 근데 그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면 네네. 또 아까 처음에 터졌던 것처럼 네. 이게 다 무너지는 상황인데 안 도와줬네요. 네, 이게 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매각하는 거죠.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금융업이라는 게 금융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을 이제 인수하면 그에 대한 영업망, 인재들 뭐 다 같이 이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얘네가 얼마나 안 좋은 자산을 독을 품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바클레이즈라는 은행에서도 영국의 유명한 은행이 네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려고 한번 했었어요. 산업은행이 네네. 그때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불을 꺼주겠다라고 갔었는데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네. 샀으면 어떻게 됐나요 그때 산업은행이 만약에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실 뭐 가정이니까 만약에 산업은행에서 충분한 뭐 자금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여했으면 뭐 잘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아무리 투여해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정말 파산할 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페드가 베어 스턴스가 그랬던 것처럼 또 도와주겠지, 또 개입을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시장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마 망하겠어? 네. 설마 파산하겠어? 이렇게 계속. 대마불사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의 주식은 물론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주식뿐만 아니고 금융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금융업 그 네. 자체를 안 믿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모든 금융회사의 주가는 엄청나게 곤두박질 쳤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들도 이런 신용 경색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내가 돈을 못 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에 다 일어나는 일이네. 네네네.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계속 엄청난 그 신용 경색,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금융 회사들로 줄줄이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도 탑 티어인 그 투자은행 메릴 린치라고 거기도 이제 위험에 빠지기 시작해서 페드에서 생각보다 이게 파장이 크다라고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은행이죠. 예, 네. 미국의 최대 은행인데 거기에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아, 둘이 합쳐라. 네, 둘이 합쳐라. 너네 살아야 되니까 합쳐라. 그래서 그 다음에 AIG라는 그 세계 최대 보험사, 아, AIG 알죠? 예, 거기도 이제 간당간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거기도 힘들어졌구나. 네네. 이제 이런 그 연쇄 작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페드에서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2008년에 그 벤 버냉키라는 그 페드 연준 의장이 교체돼요. 아, 일단 네. 윗대가리를 바꿨네요. 네. 네가 네. 너 꺼지고 네네. 네가 와서 좀 해결해라. 네네. 이게 물론 뭐 임기가 이제 돼서 이제 아. 들어온 건데 그때 당시에 이런 연쇄 작용이 있고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하고 실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실물 경제가 위험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008년 이후로 2009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 하강합니다. 경제 성장률 보면 그 2007년 뭐 한 4%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였었는데 2008년 1.8%, 2009년에는 마이너스까지 성장을 하게 돼요. 역성장이죠. 예. 굉장히 다운되기 성장이 시작. 아니네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여파로? 네, 그래서 세상이 멸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2007년도 정도에 주식을 산 사람은 네, 다 꼬꾸라진 거네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완전 이런 네. 그래프장을 본 거구나. 네, 아마 여기 뭐 그래픽으로 뭐 그 어. 주가 차트를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반토막 났어요. 그때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완전 반토막 났습니다. 아,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친 거구나. 네네.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부터 이제 상관이 있기 시작하는데 신용 경색을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양적 완화다. 양적 완화? 네네. 그게 어떤 말이죠?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 그냥 그 이름만 정해놓은 거네요. 만든 사람이. 네.